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시사토론 이몽진입니다. 여성의 사회적 진출과 승진을 막는 보이지 않는 차별을 두고 흔히 유리천장이라고 표현하곤 하는데요. 요즘 이 주어 표현이 생소하게 더 이상 느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여성 차별 문제가 끊임없이 그래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사토론에서는 신년 기획으로 이 시대 여성들이 겪고 있는 차별과 한계를 짚어보고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여성 토론자 네 분 모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다양한 분야의 토론자들을 모셔서 보다 폭넓은 말씀을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한 토론자 여러분은 이 시대 여성들의 유리천장이 얼마나 견고하게 라고 생각하시는지 먼저 간단히 말씀 들어보고 본격적인 토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라북도의 국주영은 행정자치위원장님 자리 함께 하셨습니다. 네, 의원님께서는 11대 도의회에서 유일한 여성 재선의원이고 여성 최초의 행정자치위원장을 맡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네. 정치 현장에서 겪게 되는 그 한계와 어려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네, 제가 2006년도에 전주시 의원으로 시작해서 올해 14년째 정치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기초의원에서 광역의원, 그리고 이제 광역의원 재선, 그리고 행정자치위원장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사실은 오는 과정 속에 쉬운 것이 뭐 하나 없었죠. 근데 그 속에서 가장 힘들었던 게 그러니까 시작부터 지금까지 힘든 게 뭐냐면은 이 정치계가 남성이 굉장히 숫자가 많고 남성 중심적인 그런 문화 일색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여성들은 소수인 여성들은 그 속에서 남성 문화에 적응하기도 힘들고 그다음에 무시해버리기도 힘들고 이걸 뛰어넘기도 힘들고 그래서 항상 그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그 문제인 것 같아요. 예, 네. 알겠습니다. 또 이제 구체적인 말씀은 차차 들어보기로 하고요. 네. 또 이 자리에 전주시립교향악단의 김경희 감독님 나오셨습니다. 네. 김 감독님께서는 지난해 3월부터 시립교향악단 예술감독 겸 상임주의자로 활동하고 계시고요. 그 전주시향의 첫 여성주의자이시자 국내 유일한 상임주의자로서 그동안 언론에 많은 주목을 받으셨지 않습니까? 네, 먼저 지난 1년 동안 전주시향에서 생활해온 소회를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정치 세계가 굉장히 힘든 세계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에게는. 근데 정치 다음으로 힘든 세계가 오케스트라 세계라고 사람들이 흔히 얘기들을 하죠. 근데 이렇게 많은 다른 악기들을 가진 사람들이 성격이 다 틀리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로 모아서 끌고 간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일이고 또 여성으로서 시향의 오케스트라 지휘자 자리를 내준다. 이거는 사회적으로 관념상 아직까지는 없었던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전주시향에서 그 모든 것을 다 파격적으로 깨고 저를 영입해 주시고 또 지난 한 거의 1년간을 같이 호흡을 해오면서 점점 폭이 넓어지고 또 깊이가 깊어지고 하는 그런 시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면서 열심히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이면에 전주시향 이전에는 과천시립교향악단 창당할 당시에 국내 최초 여성 상임 주의자 역할을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또 그 이후에 또 5년의 공백기가 있었습니다. 혹시 여성 지휘자로서의 어떤 불이익이라든가 어떤 제약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닌지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면. 과천시향은 지금 이제 시립교향악단으로 되어 있지만 제가 처음 맡을 때는 여성으로서의 시향의 지휘봉을 준다는 것은 거의 없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때 처음 2007년도에 맡을 때가 청소년 교향악단이었습니다. 그 청소년 교향악단을 하면서 어려운 점이 계속 생기다 보니까 아카데미 오케스트라로 바꾸게 되고 나중에 시향으로 거듭나는 과정을 통해서 저도 이제 행정적인 분야에 굉장히 많은 거를 여성도 그 분야를 알아야 되고 지식을 넓혀가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시향을 하게 되면서 많은 것을 또 이제 경험을 하게 됐고 그런데 이 모든 과정들이
여성에게 그 주어지는 그런 어떤 뭐랄까요? 영역에 대한 그런 확보가 굉장히 좁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제가 과천시장을 그만두면서 금방 될 줄 알았어요. 예, 열심히 해왔고 또 잘 돼 왔었기 때문에 금방 또 다른 데서 어떻게 초청을 해주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열심히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계가 잘 열리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딜레마에 빠져서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하고 참 그런 나름대로 제 혼자서 소원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지금 여자로서의 그런 어떤 벽이랄까 그런 것은 제 개인적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요. 사회적 통념상 그런 밑바닥에 어떤 여성이 하기에는 어려운 직업이 아닐까 하는 그런 어떤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겪어보고 실제로 같이 경험을 하다 보면 그 모든 것이 좀 없어지는 그런 느낌을 받는데 먼저 이렇게 영입하기까지가 굉장히 힘들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자리에 또 지역에서 식품 기업을 운영하고 계시는 김낭주 대표님 나와 있습니다. 네, 고용 산업 위기 지역을 겪고 있는 군산에서 식품 기업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먼저 기업 소개와 함께 경영 상황을 간단히 좀 들려주시죠. 네, 저는 고용위기 군산에서 식품 산업을 그것도 이제 가업을 승계받아서 어머니가 아버지 없이 남편 없이 이끌던 그 사업을 제가 맡아서 이끌어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그 군산은 항구도시잖아요. 그래서 수산 가공업을 하고 있습니다. 젓갈을 세계화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 맞는 걸맞는 해외 인증이나 국내 인증은 물론이고 해외 수출에 앞장서서 노력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네. 기업 대표이시면서 또 영업이나 생산, 납품까지 뭐 반품을 파시면서 현장을 뛰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만은 경제계에서 여성이기 때문에 그 느끼는 한계나 뭐 차별 어떤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처음에는 좀 많았던 것 같은데 지금 한 20년 끌고 오다 보니까 좀 무감각해진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처음에는 나섰을 때 제가 처음에 듣던 소리가 저희 제품에 대한 어떤 제품의 소개보다는 아줌마였어요. 아저씨는 남편은 뭐하고 아줌마가 왜 다녀요? 이 소리였던 것 같아요. 그게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거를 뛰어넘기가 좀 저한테는 가장 큰 숙제였던 것 같습니다. 전북 민주언론 시민연합의 손주화 국장님 나와 계십니다. 최근 어느 때보다 페미니즘에 대한 찬반 논쟁이 뜨겁지 않습니까?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의 원인이 무엇이고 또 그 갈등의 접점은 어디라고 보시는지 네. 말씀을 해주시죠. 네, 지금 뭐 페미니즘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요. 뭐 이게 2000년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먼저 여성 성평등을 이제 얘기를 하시면서 여성의 유리천장, 성평등 문제에 대해서 좀 화두가 많이 됐었고요. 그리고 2016년에 강남역 살인 사건이 발생을 하면서 미투가 전국적인 의제로 확산이 됐고,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2015년에 이 현상을 페미니즘의 리부트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이름이 붙이기도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회적 현상 하고 맞물려서 봤을 때 2010년대 이후에 연말결산 기사들을 보면은 페미니즘이 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한 그런 연말결산 기사들이 정말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국제면도 보면은 뭐 성평등 내각이 지금 전국적으로 어떻게 나오고 있고 여성 리더십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봤을 때 뭐 소통과 공감, 그다음에 환경과 평화, 뭐 돌봄과 지속 가능성 등의 이런 여성적인 가치들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부각되는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그래서 이런 질적인 가치의 변화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주요하게 나오기도 했었고, 그런데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여성과 성평등, 유리천장 등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뭔가 많이 바뀌지 않았을까라고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도 터져 나오고 있는 구호들을 보면요. 그리 낯설지가 않습니다. 아직도 여성들에 대한 불안한 삶, 그리고 각종 지표가 보여주는 이런 불평등한 현실들, 이런 것들이 여전히 제자리를 맴돌고 있는 이런 현실들에 대해서
대해서 아직도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좀 더 부각되고 정책들로 반영돼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국주영 의원님, 네네. 우리나라 유리천장 지수가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라는 통계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한마디로 여성 문제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그런 수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좀 자세하게 좀 소개를 해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유리천장은 그러니까 충분한 능력을 갖춘 여성이 직장 내에서 어떤 성차별 등의 이유로 고위직에 오르지 못하는 이제 이러한 상황을 비유해서 하는 말인데요. 그 영국의 시사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매년 그 경제협력개발기구 이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해서 유리천장 지수를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점수가 낮을수록 이 성차별이 이제 심하다는 뜻인데요. 2019년 기준 우리나라는 유리천장 지수가 100점 만점에서 20점으로 최하위입니다. OECD 국가 중에서 OECD 평균이 60점인 데 이건 훨씬 못 미치는 20점이고요. 7년 연속 꼴찌라는 볼명에는 우리나라의 유리천장의 단단한 그 하나의 어떤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보면은 이제 유리천장 지수가 그럼 뭐냐라고 했을 때 이 그 간부직 내 여성 비율, 그다음에 관리직 내 여성 비율, 그다음에 뭐 의회 내의 여성 비율, 그다음에 성별, 임금 격차 등 이렇게 10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기준으로 해가지고 조사를 한 것이고요. 그 이제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보면은 그 발표된 유리천장 지수에서 노르웨이나 스웨덴, 핀란드, 그다음에 아이슬란드 이러한 이제 북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는 80점 정도 돼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 최상위를 맡고 있는데 우리나라, 그다음에 그 일본, 터키 같은 나라들은 20에서 30점대로 최하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김 감독님, 이제 오랜 유학 생활과 뭐 해외 공연을 많이 했지 않겠습니까? 뭐 여성 차별에 대한 뭐 우리나라의 또 뭐 전북의 어떤 문화적 차이를 어떻게 체감할 수 있습니까? 어떤 그 음악 세계에서는 아직까지 그 예술 감독이나 상임지휘자 자리를 이렇게 선뜻 내주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서 아직은 좀 힘들다 하는 생각은 하고 있지만 지금 제가 이제 한국지휘자협회 회장을 하면서 그때 이제 그 캠프 때나 이럴 때 보면 여성 지휘자를 꿈꾸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졌고요. 또 거의 나중에 캠프에서 오케스트라를 실습하기 위해서 뽑힌 학생들이 보면 거의 여성이 반, 남성이 반 이럴 정도로 이제는 많이 음악계에도 이 지휘계에도 많이 진출을 하고 확보가 이제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뭐 세계의 어떤 추세를 봐서도 지금 아직까지는 여성 지휘자가 많지는 않지만 지금 가장 많이 활동하고 있는 지휘자들도 보면은 거의 60대 60대 전후로 해서 지금 그런 분들이 마린 엘섭이나 뭐 시몬영 이런 분들이 다 그렇게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거 보면 그동안의 과정이 굉장히 어려웠다는 거를 이제 증명을 하죠. 왜냐하면 남자들은 30대 초반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스타트를 해서 계속 그 커리어를 쌓아가고 있는 반면에 여성들은 그렇게 해도 별로 두드러지도 않고 있다가 이제서야 여성도 지휘계에는 괜찮다 하는 그런 어떤 분위기가 이제 조성되고 또 여성들이 많은 노력을 해서 이제는 이 오케스트라 세계에도 여자 지휘자들이 많이 도전하고 또 이제 앞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분야가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 대표님, 수도권이나 타 지역과 비교해 봤을 때 전북 여성들의 사회 진출과 승진이 특히 이제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제계 그 현실 속에서는 어떻게 느끼고 계십니까? 저희는 그 여성 경제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운영이 되고 있고 본회가 서울에 있고 각 지역에 지부들이 있어요. 지회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홀로 싸울 때 협회 활동을 하지 않고 홀로 기업을 운영할 때는 상당히 애로도 많았고 힘든 점도 많았었는데 어떤 협회 활동을 통해서 지역의 어떤 애로, 지역의 차등적인 그런 애로는 특별한 건 없고요. 어떤 그 통합적인 그 활동에 그 도움을 조금 많이 받고 있죠. 지금 현재는.
예, 알겠습니다. 국주영 의원님, 전라북도 올 상반기 정기 인사를 단행하면서 3명의 부단체장을 여성 목소리로 이제 할당을 했습니다. 네네. 뭐 예년에 비해서 좀 늘었다고 할 수도 있겠는데 행정자치위원장으로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네. 6명 중에서 3명이면은 상당히 비율이 높은 거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14명 중에서 3명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발령이 나 있던 사람들까지 다 합해가지고 보면은 14명 중에서 3명이기 때문에 21.6% 정도 됩니다. 그런데 또한 이제 그 과거에 그러니까 부단체장이 여성이 이렇게 발령이 난 경우는 2016년 상반기 인사 때 이제 익산 부시장으로 갔던 게 이제 처음이었습니다. 사실 굉장히 늦었던 거죠. 그래서 이후 3년간 그리고 나서 이후 3년간 또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번에 상반기 인사 때 3명을 발령을 낸 것은 굉장히 잘한 것이고 하지만 이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부족하고 앞으로 더 이것을 확대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송 국장님, 뭐 공무원 합격자의 절반 이상이 뭐 여성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여성 자치단체장 뭐 배출하기는 아직은 어려운 것 같고요. 또 그런 뭐 시대적인 뭐 그런 필요성은 제기되고 있는데 그런 점에 여성 단체장은 언제쯤 출연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여러 가지 통계를 봤을 때 아직 많이 어려운 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죽했으면은 부지자체장이 이번에 3명이 여성으로 발령이 났다고 해서 전부 녹색당에서 환영하는 논평까지 나올 정도였거든요. 근데 제가 간단하게 이 상황을 보기 위해서 통계를 좀 가지고 왔는데요. 우리 정치인 진출, 여성 정치인 진출이 보여주는 좀 상황이 가장 잘 보여지기도 하거든요. 근데 제가 8대 전북 도의원부터 11대 전북 도의원의 그런 여성 남녀 성별의 현황을 좀 살펴봤더니 8대 전북도의원은 41명 중에 여성 의원 3명이 전부 비례로 당선이 됐더라고요. 비례가 아니었으면 아예 여성 의원은 존재하지도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9대에는 48명 중에 여성이 4명이었는데 그중에 3명이 비례였습니다. 그리고 10대는 여성 의원이 43명 중에 6명이었는데 그중에서 4명이 비례였고요. 11대 같은 경우는 39명 중에 5명이 여성 의원인데 2명이 비례입니다. 그러니까 비례에 몫이 없으면은 여성 의원을 굉장히 진출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특히 거기에다 재선까지 바라보는 건 정말 더 어려운 상황인데 이게 도의원에 한정된 거냐라고 보면 그렇지는 않고요. 제7대 지방선거 때 보면요. 구 시군의장 선거에서 전라북도 상황을 보면 남성 후보가 43명인데 여성 후보는 1명이었습니다. 시도의회 의원 선거도 마찬가지죠. 아까 70명이 남자 후보였는데 8명이 여성 후보. 그리고 구 시군의회 의원 선거 전라북도 상황을 보면 326명의 후보자가 남자 후보가 있는데 40명이 여성 후보였거든요. 그러니까 10%가 채 되지 않는 그런 여성 후보자 상황이라든지 거기에 당선율은 더 낮아지는 상황을 봤을 때 아까 질문하신 것처럼 지자체장의 여성 지자체장을 보는 거는 지금 상황에서는 정말 어려운 현실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김 대표님, 그 여성이 창업하는 스타트업에서 혹시 뭐 금융 대출을 받는다거나 투자 유치를 하는데 뭐 애로점은 없습니까? 여성으로서? 실질적으로 그 직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성기업 그 협회 자체에서 어떤 그런 정보 제공을 엄청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기관하고의 그런 것들을 통로를 통해서 매칭도 해주고 그래서 지금은 현재 못 느끼지만 사업 초년 때 혼자 뛰는 7, 8년 동안에는 엄청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사한 게 조금 있는데 몇 가지 있는데요. 지금 그 비지 한국이 자체 집계한 지난 한 해 스타트업 투자 상위 4개 금융사 현황 중 총 40개 중에서 여성이 창업한 기업은 4개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국내 5대 은행 그 상무이사 임원 118명 중 여성 임원은 그중에 9명이라고 하고 전체가 7% 정도 되고요. 여성 비중이 직원 비중이 가장 절반 넘는 안정적인 은행권에서도 여성 임원이 보기가 힘든 상황이고 여가부 통계 2018년 기준 국내 상위 500대 기업에서 여성 임원 비율이 3%, 3.6%대 그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성 경제인 활동을 하면서 지금 그 체감을 조금 덜 하고 있는 거지 실제로 지금 현 사회는 요 정도 직계표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네. 네. 그렇다면 사회가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나 승진을 선호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지에 대해서도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주영은 의원님,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네, 저는 먼저 우리 사회의 가부장적인 그런 유교 문화, 이것들이 아직도 우리 사회에 저는 굳건하게 남아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저는 밑바탕에 깔려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저 예를 들자면은, 제가 이제 그 시의원에서 도의원으로 갈 때, 저 시의원 때 지역 주민들도 정말 잘한다고 박수 쳐주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도의원으로 갈 때, 그래도 큰일은 남성이 좀 해야 되지 않겠어라고 하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은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정말 솔직히 가슴이 아팠거든요. 아니, 왜 내가 못할 게 뭐가 있어? 라는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계속 설득해 나갔죠. 똑같은 것이다. 조금 이제 그러니까 시에서 도로 바뀌었을 뿐이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계속 하면서 내가 설득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큰 일은 남성들이 해야 되고, 뭐 바깥 일은 남성들이 해야 되고, 아직도 그러한 유교 어떤 그 의식들이 우리 사회에 정말 뿌리 깊이 박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런 것들을 타파해 나가기 위해서는 어쨌든 여성들이 고군분투해야 되고, 이 여성들이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 제도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우리 송 국장님께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네, 저도 시민사회단체 쪽에서 이제 있지만은, 제가 2000년대 들어왔을 때만 하더라도 아직도 그러니까 변화를 이끌고 패러다임의 변화를 촉구하는 이런 시민사회 단체에서조차 이렇게 여성의 사회 진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식은 앞서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저희 내부에서의 이런 뭐 제도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잘 수반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정말 10년 사이에 그래도 좀 시민사회 단체 내부에서는 이거를 변화시켜야 된다라는 의식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같은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나름대로 다녀오기도 했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배려를 받았다고 그러니까 이게 제도적인 차원에서 제가 잘 다녀왔다기보다 배려 차원에서의 그런 부분들이 아직은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한 제가 모델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저의 모델을 통해 가지고 시민사회 전북 지역 같은 경우는 여성 활동가가 육아휴직을 갖다가 다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으로 좀 많이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화를 촉구할 수 있는 시민사회 단체라든지 공무원 사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앞장서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이런 곳에서 먼저 좀 제도적인 모델들을 좀 만들어내는 그런 상황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국주의원님께서 이제 가부장적 제도가 원인이다. 또 우리 가부장적인 인식. 인식. 네. 그다음에 우리 이제 제도적 측면에서 말씀하셨고, 우리 김 감독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여성 지휘자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이 시향에 들어갔대? 예, 이런 말을 듣거든요. 그런데 그런 생각 자체가 아직은 여성들에게 지휘봉을 아직 맡기지 못하는 그런 사회적인 그런 어떤 저변 그런 의식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성들이 끊임없이 지금 도전을 하고 있고 또 이 세계에도 그 음악적인 모든 분야를 아주 자기 발전을 시켜가면서 지휘계에도 많은 공부들을 하고 있는 여성들을 보면서 앞으로는 더 많은 자리와 또 더 많은 기회가 제공되지 않을까 이렇게 나름대로 기대를 해보지만 그래도 여성이 유리천장벽을 뚫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자체부터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구나 하는 거를 직감을 하게 되면서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다. 또 제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우리 전주시향에서 제가 확실한 어떤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또 이 자리에 대한 모든 일들을 제대로 해내지 않으면 앞으로 또 그 다음 자리는 없을 것이다. 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도 우리 전주시향 우리 단원들과 또 전주 시민 모두와 함께 음악으로 클래식 음악의 그런 즐거움과 또 거기에 있는 고급스러운 문화 의식, 문화 생활을 갖다가 향유할 수 있도록
고군분투하면서 예, 제가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네, 송 국장님, 국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제도적 보완, 그 관련해서도요. 우리나라에서 여성가족부가 도입된 지 20년이 됐지 않겠습니까? 예, 그동안 여성들에게 뭐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한 정책들도 나름대로 많이 뭐 추진되어 온 것 같습니다. 그런 정책들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0년대 초반에 이제 김대중 정부가 방점을 여성과 성평등에 찍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굵직굵직한 성평등 정책들이 이제 숨가쁘게 그때부터 논의되고 만들어 오기도 했는데요. 뭐 남녀 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이때 만들어졌고 99년도에 만들어졌고요. 모성보호 3법, 그다음에 성매매 방지법 제정이 2004년도에 만들어졌고 호주제 폐지를 중심으로 하는 가족법 개정이라든지 그다음에 1987년도에 이제 제정됐던 남녀고용평등법은 계속 개정되면서 보완을 거듭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되게 이렇게 특이하게 볼 수 있는 지점이 일간지에 여성면이 존재하기도 했었어요. 이렇게 정책적인 뿐만 아니고 이제 여론 형성이라든지 이제 오피니언 리더층이 이제 중심이 돼서 여성면이 만들어지면서 여성학자들, 여성운동 단체들 좌우 진보 보수 없이 이제 연대해서 정책을 만들고 변화를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우리가 숨가쁘게 20년 동안 진행되어 왔던 부분이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정치계, 문화계, 그다음에 경제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성공한 여성 모델들이 많이 나와서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이제 반영이 될 수 있게끔 좀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 대표님, 그러면 뭐 이런 여러 정책들을 두고 지나친 뭐 역차별이라고 이렇게 주장한 측면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직까지는 여성의 세계에 그런 시향의 그런 감독자리나 그런 것을 통솔력이나 이런 걸 빗대어서 못할 것이다 하는 그런 관념, 그런 것을 좀 없애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는 좀 이런 음악 세계가 모든 사람들이 이게 여성의 어떤 그런 부드러우면서도 섬세한 그런 어떤 부분들이 그런 단체에 같이 녹아질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꼭 강한 면만이 통솔력이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고, 이런 음악 세계에는 더더군다나 많은 여성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분야들이 조금 더 세계가 넓어졌으면 하는 그런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원님, 최근 주목할 만한 국내 여성들의 활약이 많이 알려졌지 않겠습니까? 또 이런 의해서 사회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또 미쳤다고 볼 수도 있겠고요.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네, 일단 핀란드 같은 경우 산나 마린이라고 하는 34세의 여성 총리가 탄생을 했습니다. 또한 이 나라는 19개의 장관직 중에서 재무, 내무, 교육, 법무 등 12개 부처의 장관에 여성이 임명을 하면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내에 여성 장관 비율을 50%까지 확대를 하겠다고 공약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외교부, 국토부, 현재는 교육부, 여가부는 항상 여성이 해왔으니까 이게 주요 영역의 여성을 발탁을 했습니다. 현재 문재인 정부의 여성 장관 비율은 35%, 33%인데요. 저는 이제 이게 아까 우리 질문하셨던 역차별에 대한 그런 이제 공격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인터넷 들어가 보면 역차별에 대한 이 공격들이 어마어마합니다. 이 혐오 발언이. 근데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핀란드 같은 나라는 어떤 쿼터제를 통해서, 그러니까 할당제를 통해서 여성 정치인들을 굉장히 많이 의회로 진출을 하게끔 만들었고, 그런 분위기들이 이렇게 주요 부처에 여성들을 기용할 수 있는, 임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배경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면은 현재의 어떤 현재의 차별을 시정하는,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거라고 한다면은 뭐라고 그러죠? 우대 정책, 그러니까 쿼터제 이런 것들은 사실은 과거에 차별된 어떤 그런 법이나 규정 이런 것 때문에 발생한 차별들이 현재까지 이 차이로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바로잡으려고 하는 이러한 시도기 때문에 저는
이게 잘못된 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미국에서도 이런 쿼터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흑인을 백인의 그 우선에서 우대했던 이것을 이제 소송을 했는데 흑인이 이겼거든요. 이게 이겼거든요. 그러니까 우대 정책이 맞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과거에 그렇게 차별을 받아왔고 현재 그게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맞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염려들 앞으로 이제 더 이게 이어져서 앞으로 여성들도 당당하게 남성들과 동등하게 뭔가 같이 겨룰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이런 우대 정책도 없어지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북의 유리천장의 사례와 실태 그리고 그 원인, 극복 방안에 대해서 토론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면은 끝으로 오늘 못다 하신 말씀이나 강조하실 대목 있으시면은 마무리 발언으로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송 국장님부터. 네. 그러니까 좀 주요한 주제가 여성의 유리천장과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제 제가 페미니즘 얘기를 했지만 이 페미니즘이라는 건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차별을 거부하고 뭐 차별 구조에서 벗어나자라는 그런 민주주의의 확산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고 가부장 질서의 갑갑함이나 남성들을 올가면 요즘 맨박스라고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같이 이런 문제를 이겨내보고 바꿔보자라는 쪽에서 우리 민주주의 확산이라는 쪽에서도 조금 더 접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 대표님. 여성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법으로 정해진 게 있습니다. 수의계약이라든지 전에는 2천만 원은 수의계약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지금은 5천만 원 상향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해진 법조차도 현장에 가보면 담당자들이 수의계약을 적극 앞장서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정해진 법을 원활히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담당자들의 어떤 관대함을 좀 풀어줄 수 있는 추가적인 법이 좀 정해진 법을 잘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김 감독님. 네, 지금 시향은 저희 시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문화적인 활동을 하는데 어떤 재정상의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음악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화려해 보이지만 실제적인 생활은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 생활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눈물이 날 정도로 참 안타깝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지휘자로서 조금 더 그런 제도적인 개선이 좀 많이 됐으면 좋겠다. 문화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또 풍성한 혜택을 받으려면 그분들도 좀 대접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마지막으로 국주영 의원님. 네, 저는 우리 여성 의원들한테 그냥 여성 의원이라는 표현보다는 그냥 의원으로 이렇게 좀 불러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또한 책임과 권한을 바탕으로 정책을 입안하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어떤 의사결정 분야에 여성들의 진출이 더 확대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바람도 가져보고요. 그리고 왜 함께 가면 멀리 간다고 하잖아요. 이 말이 있듯이 소통과 그다음에 연대를 통해서 여성의 사회 진출 확대와 양성평등 강화를 위해서 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이제 좀 우리 도민들께 인사를 하자면은 다음 주가 또 설명절이잖아요. 그래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은 네 분 여성 토론자 모시고 이 시대 여성들의 보이지 않는 차별과 한계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양성평등의 정책은 시대적 과제가 아닐 수 없다는 생각이 새삼 듭니다. 여성의 사회활동을 지원하고 차별받지 않는 세상을 만드는데 보다 많은 관심이 모아지길 기대해 봅니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신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토론에 적극 임해 주신 출연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